어느 할머니 이야기. 수지 모건스턴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프랑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품으로는 우리 선생님 폐하, 공주도 학교에 가야 한다, 조커, 학교 가기 싫을 때 쓰는 카드 등 여러 권의 어린이 청소년 소설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를 본 적이 있니? 절뚝거리며 한 발 한 발 있는 힘을 다해 내딛는 할머니. 시장에서 물건값을 낼 동전을 찾지 못해 짜증스럽게 지갑을 뒤쥐는 할머니를. 할머니는 열쇠를 잃어버릴까봐 항상 걱정을 한단다.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을 때는 무지 고생을 해. 할머니는 이상한 사람이나 이웃 사람들, 방문 판매원 다 무서워.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가끔 차를 마시러 와. 할머니는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살아. 할머니는 눈이 너무 피곤해져서 책 읽는 것도 바느질도 이제는 좋아하지 않아. 할머니한테 제일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할머니한테는 집이 전부였어. 할 일이 많아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했었지. 이제 할머니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할 시간이 있어. 할머니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해. 할머니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해. 어떤 주름은 눈물과 근심 때문에 생겼고 어떤 주름은 부드러운 사랑의 흔적이야. 어떤 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오를 때도 있어. 할머니가 프랑스에 처음 왔던 때도 생각이 나. 가끔은 꿈 같았던 약혼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지. 할머니는 아이들이 안 먹겠다고 하던 음식들이랑 더 달라고 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할머니는 아이들이 유치원 가던 거, 군대 가던 거, 결국 자기 삶을 찾아 날아가 버리던 걸 되돌아봐. 전쟁 중에 영원히 사라진 아들이 특히 더 생각나. 가끔 아들이 전화를 하면 할머니는 과거의 기억에서 깨어나. 아들이 필요한 게 없는지 묻지만 필요한 건 없어. 왜냐하면 갖고 싶은 게 없으니까. 할머니는 추억들과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해. 추억이 할머니를 따라다니는 건지 할머니가 추억을 따라다니는 건지. 부활절 식사를 준비하면 쏟아지던 칭찬의 말들이 할머니한테는 아직도 들리는 듯해. 할머니는 자기 엄마한테서 음식하는 걸 배웠어. 할머니는 약 먹는 걸 잊어버릴 때도 있어. 학교 다니던 때 어땠는지도 잘 생각나지 않지만 그 시절에 배웠던 시 몇 편은 아직도 외울 수 있단다. 할머니는 온종일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도 하지. 밤이고 낮이고 혼자 있는 할머니에게 세상 얘기를 항상 해주는 좋은 친구가 있어. 바로 텔레비전이야.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켜고 세상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거야. 할머니의 기억이 1942년 여름을 향해. 할머니 남편이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했어. 집에 다 와서 문 앞에서 게슈타포에게 체포되었어. 1945년까지 할아버지 소식을 하나도 듣지 못했지. 할머니는 애들이 다칠까봐 먼 나라에 사는 친척들에게 보냈어. 할머니 혼자서 숨어 지내며 어렵게 살았단다. 할머니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 아이들이 돌아왔고 남편도 2해 동안이나 요양소에 있다가 돌아왔어. 힘들지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지. 그들은 헤어져 살던 슬픔을 묻고 다시 만난 기쁨을 한껏 누렸어. 할머니 손자들이 집에 놀러와 크로아상도 사오고 꽃도 가져오지. 할머니는 자기를 생각해 주는 게 고마워. 살아있다는 것도 고맙고. 할머니는 손자들한테 간식을 만들어줘. 할머니는 아이들에 대해서 품었던 희망과 아이들이 잘 살지 못하게 될까봐 겁이 났었던 게 다 생각나. 할머니는 엄마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한 것 같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그러고는 잠 오는 약을 찾아. 할머니는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아. 할머니는 똑같은 길을 다시 가고 싶지 않아. 게다가 할머니는 길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 자기가 선택하는 길 말이야. 의미를 찾는 질문, 나와 다른 할머니의 삶.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에 앞서 나와 무엇이 다른지 살펴봅니다. 차이를 발견하고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추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훨씬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 함께 있어도 할머니는 아주 멀리 느껴졌습니다. 많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수록 어릴 때 느꼈던 차이가 점점 좁혀지는 것을 느낍니다. 할머니를 조금 더 알 수 있었다면 할머니에게 조금 더 잘해드렸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합니다. 누구보다 나를 아껴주셨던 할머니. 멀게만 느껴지다 어느 순간 내 앞에 다가오는 할머니의 삶을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절뚝거리며 한 발 한 발 힘들게 걷는 할머니를 본 적이 있나요?
할머니들은 왜 빨리 걸을 수 없을까요? 노인들은 가게에서 계산할 때 동전을 잘 찾지 못해 짜증스럽게 지갑을 뒤지곤 합니다. 그들이 동전을 잘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할머니는 이상한 사람이나 이웃사람들, 방문 판매원,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또는 도둑이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요? 할머니는 책 읽기나 바느질이나 뜨개질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할머니는 의사가 위험하다고 했기 때문에 바다와 산에 가지 않습니다.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나요? 할머니는 속이 안 좋아서 양파와 마늘을 먹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맛있는 음식 재료를 먹지 못해 속상했나요? 화장하기와 옷치장을 좋아했던 할머니가 지금은 자기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할머니는 세상의 어떤 사탕도 할머니의 쓴맛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마음의 상처는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가요? 물처럼 달처럼 할머니답게 지내지. 이 말은 어떻게 지낸다는 뜻일까요? 할머니는 추억들과 마주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추억이 할머니를 따라다니는지 할머니가 추억을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억과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식사를 하는 것일까요? 할머니가 온종일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나요? 텔레비전이 어떻게 할머니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나요? 할머니는 운이 좋았다고 여기며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은 무엇이었을까요? 할머니는 똑같은 길을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요? 의미를 찾는 질문, 선택한 길. 할머니는 프랑스에 처음 와서 새로운 언어로 말을 해야 했고 습관도 바꾸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보다 훨씬 불어를 못하는 남자랑 약혼했고 돈이 없었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게슈타포에 체포되었을 때 할머니는 아이들을 먼 나라에 사는 친척들에게 보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숨어 지내며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엄마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한 것 같아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할머니는 많은 선택을 하며 할머니의 삶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똑같은 길을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할머니에게 길은 자신이 선택한 길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한숨 쉬고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삶이 즐겁든 그렇지 않든 자기 앞의 삶은 자기가 선택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려줍니다. 질문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돈이 별로 없었지만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나요? 할머니가 담은 음식 접시로 프랑스 땅을 다 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가 매일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일까요? 할머니는 자기 나이, 생일, 약 먹는 시간 등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리는 것 역시 할머니가 선택한 것일까요? 밤이고 낮이고 할머니는 혼자 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지내기로 선택한 것일까요?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엄마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한 것 같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로서의 임무는 무엇인가요? 할머니는 왜 엄마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고 선택했을까요? 할머니의 아들은 전쟁 중에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에 젖은 할머니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친구로 선택했습니다. 할머니가 텔레비전 말고 선택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누구인가요? 할머니는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약을 먹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것과 할머니의 선택이 관계가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에게 짜증나는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왜 그런가요?